반갑습니다. 벌써 저희랑 같이 6강째 진행하는 건데 조금씩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소방기술사가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이 정도 공부하면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뭐 학원 나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뭐 파이어레드 이번 보니까 뭐 많이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랬는데 뭐 궁금한 것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토론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글로만 해결될 게 아니니까 뭐 전화 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해야 될 게 이제 가연성 도표, 그 다음에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할 건지, 그 다음에 소염거리는 뭔지, 그 다음에 정전기는 점화원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전기는 어떤 놈들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간략하게 우리 키워드 우리 정의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게 가연성 도표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I 최소 발화 에너지 측정 방법 최소 발화 에너지 측정 방법 가지고 좀 해볼 거고, 세 번째 소염거리가 뭔지 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전기가 뭔지 이렇게 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중요사항들 정의사항들만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가연성 도표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연성 도표는 말 그대로 산소, 질소, 가연성 가스를 삼각도표에 놓고 산소량 변화에 따른 연소 범위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연성 도표는 뭐냐? 산소, 질소, 가연성 가스의 보통 3성분계라고 합니다. 3성분계에서 산소 농도에 따른 연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놈이 가연성 도표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제가 가연성 도표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좋겠다. 산소, 질소, 가연성 가스의 3성분계. 요 3성분이란 산소, 질소, 가연성 가스 요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산소 농도에 따른 연소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가연성 도표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3성분에 해당되는 것을 삼각형 안에다가 그려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질소, 위에는 가연성 가스. 오늘 예를 드는 것은 메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선분계는 산소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질소 0%일 때 질소 100, 질소 100일 때 가연성 가스는 0%, 가연성 100, 0, 100. 가연성 가스 100%일 때 산소 0%, 산소 100%입니다. 마찬가지죠. 질소 0%면 산소가 100%겠죠. 이렇게 표현한다. 1번. 첫 번째. 이 3성분계의 삼각도표를 그리고 첫 번째 공기선을 작도하겠습니다. 공기선 작도할 거고요. 공기는 질소가 79%인 선에서 작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 중간 50%, 50%, 5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50, 10, 10, 20, 30, 40, 50 이렇게 해요. 여기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일단 그려 놓고요. 먼저 공기선 작동하면은 50, 60, 79% 이 정도 되면 공기선 되겠네요. 지금 79%는 공기선 어디서 작동할 거냐? 산소 0에서부터 100%이 꼭지점에서 공기선을 쭉 내릴 겁니다. 79%의 질소 79%입니다. 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메탄의 MOC를 계산할 겁니다. MOC는 LFL 곱하기 O2 몰수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요 메탄의 LFL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O 곱하기 O2 몰수는 완전 연소시 필요하는 산소의 몰수. 우리가 2몰. 어떻게 2몰 나왔습니까? CH4 더하기 산소 몇 몰인지는 모르겠고 그때 산소가 있고 요 놈이 반응하면은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2개의 H2O 플러스 델타 HC 이렇게 해서 연소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은 산소 2개 하나 2개 총 산소가 4개 있네요 지금. 그럼 여기에 앞에 2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앞에 2가 자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몰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10이 되네. 10%. 산소 10%. 메탄의 MOC는 산소 10%입니다. 요 산소 10%가 계산해서 세 번째 CH4의 MOC 10% 선을 10%점에서 가연성 가스선과 수식, 가연성 가스, 다시 말해서 메탄계와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얘가 10%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10%, 얘하고 평행하면 여기에 90%가 만나겠네요 지금. 10%니까 요 가연선 성분계의 요 선과 수평인선이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90%점이 만나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놈은 공기선, 요 안에 있는 것은 MOC선. 두 번째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기선 작동하고 두 번째 MOC선 작동하고 네 번째는 뭐 할 거냐? O2 중 산소의 CST 화학 양론 조성비를 계산할 CST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은 O2 중 O2의 CST는 어떻게 계산하냐? 연료 몰수 더하기 O2 몰수 분해. 우리는 과거에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 분의 연료 몰수가 CST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의 CST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CST는 연료 몰수 플러스 공기 몰수 이렇게 표현했죠. 공기 몰수 분해. 우리는 연료 몰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이놈은 뭐냐? 공기 중 연료에 대한 CST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삼성공구에서는 산소 중에 산소의 CST니까 여기가 공기 몰수가 아니고 산소 몰수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연료 몰수가 아니라 산소 몰수가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O2 몰수.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도 색깔 좀 바꿀게요. O2 몰수. 요거 곱하기 100하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연료 몰수는 여기 1몰 나올죠, 지금. 연료 1몰에 산소 몇 몰 필요해요? 2몰 필요하죠? 2몰. 그리고 또 산소가 2몰입니다. 곱하기 100하면은 요 놈은 약 66.67% 정도 됩니다. 요 놈이 산소 중 산소의 CST를 50%, 60%, 70%, 66.67% 여기 정도 됩니다. 66.67%.
이렇게요. 요 놈은 요 질소 100%인 존과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MOC, 요 놈은 O2 중 O2의 CST. O2 중 O2의 CST라고 표현되고요. 그러면 O2 중 O2의 CST하고 MOC선이 만나는 이 교점으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교점으로부터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첫 번째 공기선 작동하고 3성분계인 공기선 작동하고 두 번째 메탄의 MOC 계산해서 가연성 성분계와 수평인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 MOC선과 또 O2 중 O2의 CST를 계산해서 여기에 3성분계에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MOC선과 그 다음에 O2 중 O2의 CST 선의 교점에서 그래서 공기 중 연소 범위를 알면 연소 범위 표현할 겁니다. 이게 알면 쓰고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를 알면 표현하고 모르면 표현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메탄은 알고 있다. CH4의 공기 중에서는 5에서 15%라며요, 지금. 뭐가? 가연성 가스량이. 그러면 10%, 5%. 이 정도 5% 정도 되네, 지금. 이 공기선 안에다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10%, 15% 이 정도 되네, 지금. 땡땡땡땡땡땡 가서 이 정도 되네, 지금. 너무 삐뚤리하게 그려졌네. 여기가 15%선, 여기는 5%선, 여기는 10%선이죠, 지금. 그럼 요 선을 연결하면은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는 이렇게 여기가 공기 중에 연소 범위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O2 중 메탄의 연소 범위는 얘는 실험값에 의해서 제시해 줄 겁니다. 제시함. 일반적으로 실험값을 보니까 5.1에서 61%가 O2 중 메탄의 연소 범위입니다. 그럼 요 5.1%는 가연성 가스량, 61%도 마찬가지 가연성 가스량. 여기서 5.1%를 가지고 여기 산소 라인에 찍어도 좋고요. 또 여기서 61%를 여기다 찍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얘가 5.1%면 O2는 당연히 94.9%가 되겠네요. 94.9%가 될 거고요. 요 놈은 39%가 되겠네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편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산소 중에 95%, 94, 약간 이점. 얘가 지금 5.1%. 산소는 94.9%인 선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그 다음에 산소 39%선. 다른 말로 하면은 가연성 가스 61%선. 10, 20, 39%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요 놈은 39%의 산소고, 여기 쓸게요. 메탄이 CH4는 61%, 그때 O2는 39%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 LFL 상안에서 요 선을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또 LFL은 5.1에서 약간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연소 범위는 바로 요 라인이 다 연소 범위가 되겠구나, 이런 논리예요, 지금. 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연소 범위가 이만큼이고요. 산소 중에서는 연소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네요, 지금. 요만큼 넓어졌네요, 연소 범위가 지금.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가 산소 농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라고 표현해 놓은 게 가연성 도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소 발화 에너지 측정 방법. 간단히 요건 이야기 좀 하고 짧은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예혼합형 연소에서 가연성 혼합기를 연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2번 최소 발화 에너지. 이놈은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최소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이놈은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하겠습니다. 정기적 에너지. 그럼 정기적 에너지를 폭발 시험 장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지금. 이런 폭발 플라스크에 여기에 전극을 2개 설치할 겁니다. 전극봉을. 표준 사이즈에 맞는 전극을 하나 설치할 거고요. 또 전극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할 거냐? 우리가 캐피시터를 다른 말로 하면 콘덴서. 캐피시터를 설치해서 요 최종 허용 종지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전 종지전압 우리는 V2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한 상태로 우리는 V1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자가 있으면 요 단자 연결할 거고요. 또 하나 단자 연결해서 여기는 뭔가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놔야 툭 하고 방전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연성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채워 넣으면 가연성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V2에서부터 V1까지 전압을 충합시킬 겁니다. 지금 아니 충전시킬 겁니다. 충전시켜서 순간적으로 이 스위치를 온시킬 겁니다. 온시키면 두 선이 지나가서 두 전극 사이에 불꽃 유무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발생되면은 요 가연성 가스의 발화 에너지 E는 최소 발화 에너지 E는 2분의 1 C는 콘덴사 용량 곱하기 V1 방전되기 전에 충전 전압 빼기 방전 종지 전압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계산식으로 그때 전기를 에너지로 표현하는 최소 발화 에너지를 요런 실험 장치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소염거리는 뭡니까? 요 소염거리 식을 보면 대부분 식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MIE는 또는 E의 미니멈은 뮤 곱하기 D제곱 SU분의 TF 마이너스 TAN 이런 식들이 체계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요소를 보면은 요 뮤 값은 미가연성 가스의 열 전도도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 D 값을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표현하고요. 소염거리. 요 SU 값을 연소 속도로 표현하고 요 놈은 초기 상태의 온도, 초기 온도. 그 다음에 요 놈은 당연히 화염의 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요 소염거리의 정의는, 소염거리에 대한 정의는 아무리 큰 에너지 주겠습니다. 소염거리에 대한 정의는 아무리 큰 방전 에너지를 주어도 점화하지 않는, 발화하지 않는 그런 거리. 여기가 소염거리.
정의를 보면은 아무리 큰 방전 에너지를 공급해도 발화하지 않는 최대 전극간의 최대 거리라고 쓸게요. 않는 전극간의 최대 거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요 소용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좀 전에 저희가 두 번째에서 최소 발화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를 이 식으로 구했습니다. E는 2분의 1 C에 V1-V2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요놈 MI는 또는 E는 E의 미니멈은 2분의 1 C 곱하기 V1-V2의 제곱. 요 놈은 미가연성 여기 있습니다. 미가연성 가스의 열 전도도 뮤 곱하기 D제곱 곱하기 SU분의 TF-T의 N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요 놈입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1번이 요 1번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소염거리 D는 이 식에서 그대로 소염거리 D는 루트 씌워지겠네요, 지금.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SU 넘어가면은 2의 미니멈 SU분의 그 다음에 뮤의 TF-TN. 아, 이렇게 소염거리 계산할 수 있구나. 요 소염거리는 아무리 큰 방전 에너지를 공급해도 발화하지 않는 전극간의 최대 거리를 소염거리라고 한다. 요 소염거리를 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점화 에너지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가면은 급격하게 에너지가 오르는데 여기는 방전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길 때는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지금. 근데 거리가 좁아지면은 에너지가 조금씩 작아지네요, 지금. 그 에너지가 가장 작은 요 에너지가 2의 밈 또는 MI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최소 점화 에너지. 근데 요 거리를 넘어가 버리면 얘는 안 만납니다.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거리를 우리는 소염 거리라고 표현하고 요 소염 거리에서는 화염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는 요렇게 구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요 소염 거리는 요렇게 정리를 하고 요 소염 거리에 대한 원리는 조금 시간이 그러면 왜 소염 거리에서는 불이 안 붙습니까? 이런 것들은 요 소염 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조건을 만족 못하고 물적 조건도 만족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거리에서는 가연성 혼합기가 에너지 조건과 물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이 안 붙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이제 정전기. 정전기의 발생 메커니즘만 간단히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전기. 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정전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부도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아주 중성인 상태로 있다가 외부에서 외력 또는 일함수, 마찰, 충격, 일함수는 마찰, 충격, 그 다음에 유속, 비말 등등등 외부에서 어떤 속도 에너지를 주어진 겁니다. 속도 에너지. 외부에서 어떤 이일함수인 속도 에너지를 주면 요놈 어떻게 될 거냐? 요 물질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 중간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층과 플러스 층이 형성합니다. 지금 층이 형성된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것도 이중층이라고 표현합니다. 층이 처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의 층이 섞여 있고 이 안에는 다시 또 중성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이중층 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이함수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요놈은 드디어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는 지그들끼리 다 이쪽으로 모입니다. 플러스는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 이렇게 돼. 여기 안에는 다 비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중층이 분리됐습니다 라고 하죠. 이중층 분리라고 이때를 우리는 대전됐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대전. 드디어 정전기가 쌓였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요 쌓이는 정전기량이 공기의 절연, 요 대전된 양이 공기의 절연 내력인 3kV/ml 미리 이상 되면 드디어 방전을 합니다. 여기서 방전하고 나서 다시 그 물질을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중성 상태로 됩니다. 전기 에너지 상태가. 요 방전에 따라서 코로나 방전, 그 다음에 스트리머 방전, 그 다음에 연면 방전, 불꽃 방전. 요 놈은 요 대전돼 있는 요 크기, 요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가 크면은 불꽃 방전, 조금 작으면 연면 방전, 조금 더 작으면 스트리머 방전, 아주 작으면 코로나 방전. 코로나 방전은 방전이 점형태로 불꽃이 팍팍팍 점형태로 튀는 것들을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머 방전은 선처럼 주르륵 우리 물 비 오면은 스트리머 선이 그어져 있죠. 선처럼 이루어져 있는 방전을 스트리머 방전. 그 다음에 면 자체의 방전이 일어나면 연면 방전. 그 다음에 아예 불꽃이 일어나는 방전들, 불꽃이 생기는 방전이 생기면 우리는 불꽃 방전입니다 라고 하고요. 요 방전,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는 어떤 게 제일 큽니까? 보시면은 불꽃 방전이 제일 큽니다. 연면 방전, 스트리머 방전. 요 코로나 방전은 거의 점화원으로 작용하기 좀 곤란하고요. 물론 수소나 아세틸렌 이런 것들은 요 코로나 방전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위의 것들 스트리머 방전, 연면 방전은 물질의 크기, 주변의 가연물의 종류,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꽃 방전은 대부분의 경질류, 가스류 이런 데서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전기는 중요한 게 요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이 중요하고요. 오늘 첫 번째 가연성 도표, 두 번째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최소 발화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계산되는 것 가지고 소염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점화원 중에 정전기, 요 정전기 발생 메커니즘 잘 알고 계시면은 아마 기술사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또 더 유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